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킥보드 배터리 팩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 작업을 해줄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10S 배터리, 킥보드 배터리를 밸런스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밸런스 충전기가 생겨서 배터리에도 밸런스 케이블을 달아서 각 셀의 단자를 좀 맞춰주려고 해요. 자연 밸런싱을 통해서 맞춰서 만든 녀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밸런스가 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춰줄 거고요. 제가 또 사용하다 보니까 킥보드 배터리 팩에서 킥보드와 연결되는 단자, 원래 배터리에 붙어있던 선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 나오는 출력 단자, 출력 선까지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열이 안 나도록 바꿔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뭔가의 제품을 만들다기보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상태가 어떤지, 또 어느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면 좋은지, 최대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분해를 해보고 밸런스 케이블을 달고 밸런스 우리가 충전기가 없더라도 어떻게 또 셀을 맞춰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배터리 팩을 좀 더 보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연 작업은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위쪽을 분리를 해서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 자, 최대한 배터리나 전선은 긁히지 않게 얇게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존에 적상계를 달 목적으로 적상계 션트 저항을 달아놨는데 적상계는 사용을 안 해서 뜯어버릴게요. 자, 항상 배터리 분해를 할 때는 이렇게 단자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단자는 좀 절연 작업을 해주면서 체크나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압이 36V 짜리이기 때문에 쇼트가 났을 때는 엄청 큰 불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배터리 테이핑을 뜯어보니까 이쪽에 BMS하고 이퀄라이저가 있죠. 그래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캡톤 테이프를 뜯어서 여기 연결된 각 단자들의 전압을 한번 재보고 밸런스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총 11개의 단자죠. 단자들은 다 노출을 시켜놨고요. 이제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이 B-로 보이네요. B-하고 B1. 자, 3.9V죠? 그러면 또 B1하고 B2. 3903 똑같죠? B2하고 B3. 3903. 오. 3904. 3904. 3945. 자, 중간에 한 셀이 밸런스가 훨씬 높네요. 3946으로. 다음 셀. 자, 이쪽은 또 3946이에요. 자, 3944. 자, 3944. 자, 지금 밸런스 자체가 이 앞쪽에 있는 셀 같은 경우는 3903인데 뒤쪽에 있는 셀 같은 경우는 또 3944로 동일해요. 밸런스가 틀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배터리 팩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밸런스가 앞쪽 단자 5개 같은 경우는 3.904라는 전압이 나왔고요. 뒤쪽은 3.944라는 전압이 나왔어요.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한다면 배터리 용량도 제대로 사용 못할 뿐더러 나중에는 더 많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배터리를 동일하게 한번 맞춰줄게요. 자, 밸런스 충전기 이 녀석도 9S 까지 밖에 충전이 안 되고요. ISDT Q8max 이 녀석도 8S 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S까지 밸런스가 가능한 이 녀석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 단자에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기기에 연결만 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저같이 이런 밸런스 충전 기계가 많이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개별 충전이라는 각 단자에 따로따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개별 충전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자, 뒤쪽에 있는 단자가 3.944V가 나왔죠. 그러면 볼트 세팅을 3.95 정도로 맞춰 놓고, 자, 1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배터리 용량은 30A니까 뭐 대략 한 1-20A 충전하면 되는데 저는 한 5A만 충전을 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극들을 극성을 찾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B-부터 해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B-에 마이너스를 대고 B1에 플러스를 대면 전압이 나옵니다. 자, 3.904V가 나오죠. 반대로 연결을 하면 극성이 바뀌었다고 마이너스 3.904라고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압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압기로 체크를 해보고
극성을 찾으면서 개별 충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셀을 B-에 대고 B1에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셀은 어떻게 충전을 할까? B1하고 B2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B-에 마이너스를 대고 이쪽이 플러스 단자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이쪽 단자와 연결을 할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B1에 마이너스를 대고 B2에 플러스를 대셔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3.90이 정상적인 전압이 나오죠. 혹시라도 이게 바뀐다면 역시나 마이너스 3.902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충전기 바로 고장납니다. 극성을 잘못 연결하면. 그리고 반대 단자는 또 B2가 마이너스, B3가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3.903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죠. 그럼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할 때는 역시나 가장 첫 번째 셀 B-에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요. B1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정상적으로 전압이 나오죠. 이때 충전을 누르면 자, 이제 충전이 들어갑니다. 현재 1.2A로 충전하고 있는데요. 전압이 많이 틀어지지 않아서 전류값은 낮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단자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단자는 반대로 아까 테스트한 것처럼 B1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요. B2에 플러스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할 때 불꽃은 살짝 튀길 수 있어요. 전압이 낮아서 많이 튀기진 않은데 한 셀이라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또 3.89 나오죠. 또 이렇게 3.95V로 충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전류값이 0이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3.95V, 944V랑 전압이 거의 동일하게 되겠죠. 저도 정확히 시간은 측정은 못하겠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배터리 셀은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틀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한 셀씩 잡아서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극성은 꼭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1하고 B2, B3, B4 이렇게 있을 때 B2하고 B3하고 연결을 했을 때는 해당 명칭 중에 낮은 숫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면 잘못 연결이 된 거고 플러스 전압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 확인을 꼭 하고 이렇게 개별 충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밸런스 케이블은 10S 전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밸런스 케이블 연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튀어나온 단자 있죠? 이 튀어나온 단자가 손바닥 위로 올렸을 때 지금 이 상태로 하늘을 본 상태에서 맨 끝에 부분이 B-고요. 맨 앞쪽 부분이 B+입니다. 그래서 B-부터 B-, B1, B2 차근차근 하나씩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 밸런스 케이블은 각 단자에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선 정리를 좀 하고 절연 작업을 다시 해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밸런스가 잘 체킹이 되는지, 연결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B-부터 꽂아보면 자, 지금 밸런스 체크기를 보면 아까 쟀던 대로 3.91V가 이렇게 4개가 5개가 되고요. 그리고 6셀부터 해서 나머지는 다 3.95V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밸런스를 맞춰줄 겁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자, 3.911이라는 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전압들을 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3.911로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밸런스 충전기를 통해서 약 4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밸런스는 거의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0.001V 차이가 나긴 하지만 밸런스는 다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의 밸런스를 맞춰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충을 시키더라도 과충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메인 출력선으로 썼던 이 단자를 XT90 단자로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이 전선 자체도 실리콘 전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선은 두꺼운데 실제로 내부 전선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선을 잘라보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부의 전선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전류가 좀 높게 통할 그런 전선이 아니라서 XT90 단자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선보다 오히려 두꺼운 실리콘 전선 10AWG를 플러스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근데 플러스 선을 먼저 연결을 하기 전에 이 마이너스 선하고 단자에 연결되지 않는 이 플러스 선을 먼저 잭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배터리 쪽에 연결을 할게요. 중간에 연결하다가 쇼트가 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단자 한쪽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 플러스 단자도 XT90 단자에 같이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 배터리 B 플러스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쇼트 날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먼저 출력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선까지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플러스 선을 배터리의 B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 플러스 선도 단단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존에 좀 얇은 전선, 일반 전선에서 실리콘 전선, 두꺼운 전선으로 바꿔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출력이 나와도 쉽게 뜨거워지거나 열이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터리를 절연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절연지를 이용해서 절연 작업 한번 해줬고요. 이제 그 위쪽으로 또 에바 스폰지, 자, 이렇게 킥보드 배터리에 단자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전선도 두꺼운 녀석으로 바꿔줬고요. 밸런스 케이블을 달아서 내부에 밸런스까지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에바 스폰지를 붙여서 최대한 충격을 좀이라도 흡수할 수 있도록 절연 작업까지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했고요. 외부에 수축 튜브 필름만 씌워주면 배터리 작업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수축 튜브 필름 같은 경우는 현재 없어서 나중에 오면 씌우기로 하고요. 이제 킥보드와 연결을 해서 사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배터리팩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밸런스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킥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밸런스가 금방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거나 또는 밸런스 충전기가 없다면 각 셀 단자를 개별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맞춰서 사용하면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밸런스를 확인하면서 또 배터리도 점검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킥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다 보니까 분해를 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쇼트가 안 나도록 절연 작업은 항상 해가면서 개별 충전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단자가 닳아서 쇼트가 나버리면 그 단자가 끊어질 수도 있고 정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킥보드 배터리팩도 점검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사용하는 배터리를 좀 더 포강을 해주고 싶고 기존에 좀 뭔가 부족하다 싶고 배터리 셀이 틀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배터리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도 배터리를 보강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혹시라도 찾아가시는데 좀 참고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